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물질이 바로 제4류 위험물들입니다. 4류 위험물들은 인화성 액체로 석유류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죠. 휘발유, 경유, 등유, 아세톤 등 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만큼 화재 위험 또한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료 위험물이 더욱 위험한 건 대단히 인화하기 쉽다는 사실 외에 공기보다 무겁고 공기가 약간만 혼합되어 있어도 연소하기 쉬운 유증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실험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이건 주로 여성분들이 매니큐어 지울 때 사용하는 리무버라는 제품이지만 화학약품인 아세톤과 동일한 성분으로 화재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화장솜을 아세톤에 적신 후 역하시험기 윗부분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역하시험기 아랫부분에서 점화원을 가하면 불이 붙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세톤의 유증기가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역하시험기 아랫부분으로 점점 내려오다 점화원을 만나는 순간 불이 붙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유증기가 작은 불씨에도 커다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더 큰 역하시험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비커입니다. 여기에 휘발유를 채웠다 다시 덜어내겠습니다. 이쪽 비커엔 아무것도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공기만 채워져 있겠죠. 자, 그럼 두 비커에 점화원을 가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휘발유의 유증기가 채워진 비커에 불이 붙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유증기의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자, 유증기가 더욱 위험한 이유는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는 작은 불티만으로도 큰 폭발을 이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증기가 가득 찬 공간, 바로 화약고인 셈입니다. 자, 이처럼 사료 위험물은 작은 스파크나 정전기에도 쉽게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셀프 주유소를 이용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더욱더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주유 중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유증기가 안개처럼 새어나와서 정전기 불꽃이 튀게 되면 폭발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윤활점이 낮은 사료 위험물 또한 굉장히 위험합니다. 실험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한쪽은 등유를 준비했고요. 다른 한쪽은 휘발유를 준비했습니다. 자, 유증기에 불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유 쪽에 넣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휘발유 쪽에 성냥불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유에는 불이 붙지 않고 휘발유에는 불이 붙었습니다. 등유는 인화점이 50도가 넘어가고 휘발유는 인화점이 마이너스 43도이기 때문입니다. 제4류 위험물들의 화재나 폭발은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보일오버 현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원유나 중진류와 같이 끓는 점이 다른 성분을 가진 유류의 저장 탱크에 화재가 장시간 진행되면 유류 중 가벼운 성분이 먼저 유류 표면층에서 증발하여 연소되고 무거운 성분은 계속 축적되어 상부의 층을 이루게 되는데 이를 연료층이라 합니다. 이 연료층은 화재 진행과 더불어 점차 탱크 바닥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때 탱크 하부의 수분이 이 뜨거운 연료층의 온도에 의해 수증기로 변하면서 급작스러운 부피 팽창이 이루어지게 되죠. 부피가 팽창되면서 상층의 유류가 불이 붙은 채로 탱크 밖으로 분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바로 보일오버 현상이라고 하죠. 이 보일오버는 탱크 화재 시 가장 위험하고 경계해야 할 현상이기도 합니다. 다음 슬로브 오버 현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점성이 큰 중진류와 같은 유류에 화재가 발생하면 유류 표면의 온도는 물이 끓는 온도 100도 이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고온층의 표면에 소화 작업으로 물이 주입되면 물이 급격히 증발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 부피 팽창 또한 급격히 일어나 불이 붙은 유류와 함께 탱크 밖으로 분출되는 현상을 바로 슬로브오버라고 합니다. 이 슬로브오버 현상은 유류 화재 시 물이나 포소와 약재를 방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제 블레비 현상에 대해 알아볼까요? 휘발유와 같이 인화점이나 비점이 낮은 인화성 액체가 가득 채워져 있지 않은 저장 탱크 주위에 화재가 발생하여 탱크 벽면이 장시간 화염에 노출되면 탱크는 물론 내부 액체의 온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때 액체가 차 있지 않은 탱크의 윗부분의 온도는 매우 상승하여 재질의 인장력이 약해지고 탱크는 내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되지요. 저장 탱크 윗면이 파열되면 탱크 내부의 압력은 급격히 감소되고 이로 인하여 탱크 내부의 액체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 폭발적인 증발력에 의해 액체 및 탱크의 조각과 부속품 등이 날아가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블레비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할 화재, 폭발 현상이 더 남았습니다. 먼저 액면 화재라고도 불리는 풀파이어 현상부터 알아볼까요? 개방된 용기에 휘발유, 등유, 경유와 같은 사료 현물이 저장된 상태에서 그 유증기에 불이 붙게 되어 발생하는 화재를 바로 액면 화재, 풀파이어 현상이라 합니다. 이는 화재 초기에 진화하지 않으면 진화가 어려워 보일오버나 슬로브오버 등의 현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출 화재라고도 하는 제트파이어 현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트파이어 현상은 사료 위험물을 이송하는 배관이나 저장하는 용기로부터 위험물이 빠른 속도로 누출될 때 점화되어 발생하는 난류 확산형 화재로 이로 인한 복사열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 화재 현상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사료 위험물의 폭발 현상을 살펴봤는데요. 이 사료 위험물들의 화재 특징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동성 액체이므로 연소의 확대가 빠르고요. 증발 연소함으로 불티가 나지 않습니다. 또 인화성이므로 풍화의 화재에도 인화되죠. 사료 위험물들은 화기 등에 의해 인화될 위험이 매우 크므로 화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직사광선을 피해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정전기 발생에 유의하고 정전기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류가 대부분인 사료 위험물들은 일반적으로 물보다 가볍고 물에 녹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수 소화 시 화재면이 물 위에 넓게 퍼지며 확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량의 누설이나 작은 액면의 화재에는 분말 또는 이산화탄소 소화 약제 등을 이용한 질식 소화 방법이 적합하며 대량의 경우에는 호소화 약제에 의한 질식 소화가 효과적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